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 대통령의 파격 인사. 예, 어제 대통령실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네. 굉장히 깜짝 인사, 네. 굉장히 파격 네, 인사였어요. 맞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예상 못했다, 파격적이다, 다 이런 반응들이더라고요. 기자들도 몰랐죠? 기자들도 전혀 전혀 예상 몰랐죠. 못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그러니까 20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한 건데, 근데 이제 기획예산처라는 자리 자체가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철학과 맞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이제 국민의힘 출신 의원을 앉히다 보니까 매우 이례적이다, 파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서초갑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지냈고, 직전까지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중구 성동굴 당협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선 의원에다가 지명당할 그 당시에도 서울시의 당협위원장, 네, 중성동 맞습니다. 의뢰 당협위원장 네, 맞습니다. 신분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응이 좀 격노한 반응이 많이 일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눈에 띄는 인사가 김성식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 네.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나라당에서 이제 정치 시작해서 국민의당에서 20대 국회의원 지냈고, 또 국민의당 후신인 바른미래당에서도 활동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제 인사 발표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인사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이규현 홍보수석 설명은 통합과 실용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경제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 어제 입장문 냈는데, 경제와 민생 해결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누구든 협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짧게 짚으면, 이외에 이제 무보수 명예지인 정무특보와 정책특보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이제 위촉이 됐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 지명이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묻혔는데 맞습니다. 묻힌 감이 있죠. 그런데 정무특보에 육선의 네. 조정식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다선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걸 두고도 이제 국회의장을 이제 노리고 있는데, 이 정무특보를 준 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운 의원에 대한 그 지명이 워낙 이제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조정식 의원, 육선의 조정식 의원 정무특보 간 것, 요것도 어제 좀 특이한 상황이었고,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정책특보로 간 것도, 네. 이분은 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선생님, 경제 가정교사, 네, 이렇게 통하는 맞습니다. 분이잖아요. 네. 이것도 주목되는 인사였다는 것 정리를 좀 하면서, 그나저나 이해운 전 의원 지명은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것이었는데, 저는 네.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바로 나온 반응이 배신자, 배신. 해당 행위, 네, 제명이었어요. 어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낸 것 같아요. 탈당계조차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거는 정치적 도의를 넘어서 명백한 배신 행위, 그러면서 일제 부역 행위라는 이제 거친 표현까지 썼어요. 일제에 부역하는 네, 거다. 거기가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 이제 국민의힘 어제 주말이었잖아요. 예. 서면 최고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높은 징계 수위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설명은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원래 당원 단계 이제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절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건너뛰고 2시간 만에 이제 제명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화가 난 부분은 당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미리 지도부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많이 격노를 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절차를 분명히 밟았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당에다가 전혀 언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네, 당협위원장인데. 지난주까지도 전혀 얘기가 없었고 당협 관련한 의견들만 전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배신감이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우호적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음흠. 이 후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윤석열을 석방하라, 이런 이제
집회에 참여를 하기로 했었고 음. 또 이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해운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음. 지금 민주당도 좀 복잡한 상황인데 표면적으로는 통합 실용 인사다 이제 긍정 평가를 했지만 이해운 이제 후보자가 이제 불법 탄핵을 중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하라 주장을 했던 점이나 네. 얼마 전까지 그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이제 플랜카드를 지역에 걸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과거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일부 좀 공개적으로 우려 음.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계엄을 옹호하고 국헌 문란을 찬동한 이들까지 통합의 대상인가 음.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윤중병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뭐 정책적으로 좀 이 이견이 있었던 부분 이런 거는 오히려 통합 행보로 다른 목소리도 듣겠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윤어게인 집회에 나가서 탄핵 반대 윤석방을 외쳤던 부분 음. 요 부분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저는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요. 예 또 예. 조국 혁신당에서도 계속 비판하는 지점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 이렇게까지 반대가 이렇게 치열하게 반대가 나왔을 텐데 음. 왜 이제 했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실 설명대로 통합 실용 인사라는 점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또 KDI 연구위원 진해점 그리고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평가를 받고 제가 김 전 의원과 같이 일했던 분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가져 있고 평소에 이제 이 음. 대통령과 좀 생각이 많이 맞았던 것 같다. 나중에 아마 더 크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점에서 좀 실용 인사라는 평가를 네. 하고요. 구윤철 부총리하고도 가까운 사이라고 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왜 건호일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고 예예. 송미령 장관도 이제 유임을 했잖아요. 예.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하고 그리고 근데 정치권에서 주요하게 보는 게 내년 지방선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전화를 돌려본 여러 관계자들이 이거 다 지방선거를 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좀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초에서 3선을 지냈고 네. 또 지금 국민의힘 이제 당협위원장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강조했다. 포용의 정치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고 또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 인사까지 이게 껴안는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정치권 인사는 이거 국민의힘에 타격을 주는 메시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인사도 민주당에 뺏기는 거 아니냐. 아. 이런 합리적 인사도 민주당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아.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나온 얘기가 해수부 장관 인선도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재수 장관이 물러난 그 자리. 네, 이제 이게 만약에 지방선거를 노린 인사라면 해수부 장관에 누구를 앉히느냐 거기에 이제 대통령 뜻이 또 담겨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김준일 평론가. 네. 김준일 평론가도 예상 못한 인사죠? 이거 뭐 누가 누가 예상했겠어요? 예상했겠어요? 당에서도 그날 알았다 그러는데. 예, 뭐 예상을 못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좀 약간 놀랐습니다. 예, 뭐 그쵸. 이 정도의 통합 인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놀랐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셨지만 조탱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뭐 내란 청산 TF 뭐 이런 거 지금 공직사회에 가동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뭐 본인은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검증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당협위원장으로서 한번 갔다 한번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1월 17일이더라고요. 마이크 음. 잡고선 이해운 전 의원이 연설을 했던 게 예. 그 화면이 지금 준비가 되나요? 틀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가 바로 안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준비해 놓은 영상은 2부에 한번 들려드리고 그 발언한 게 있어요. 예. 윤석열을 석방하라. 음. 탄핵은 무효다. 이제 이렇게 외친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에서도 조금 이제 복잡해요 지금. 그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들을 보면은 이재명의 신의 한 수다. 뭐 충격 먹었다라는 거는 대부분 비슷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예, 뭐 이렇게 평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를테면 의미? 보수 국민의힘을 당황하게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어떤 통합을 이제 국론 통합 뭐 이런 것들을
하려는 좀 신의 한 수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선 넘었다. 내가 이런 거 보려고 음. 내가 음. 민주당 지금 정권 교체했냐 뭐 이렇게 좀 격앙된 지지자들도 있어요 지금. 좀 의견 그래서 갈리는군요. 예 뭐가 됐든 전국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었어요. 이 인사도 물론 뭐 꼭 이해운이 아니더라도 사실 뭐 누가 됐든 계속 이제 뉴스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걔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뉴스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뭐 지방선거도 당연히 의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 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국민의힘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 취약 지역 사람들의 차관이나 이쪽에서도 다 발탁을 했어요. 그런 것도 좀 시그널이 있는 그러네요. 것 그러네요.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송국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지, 민주당에서도 반발하고 네. 있지. 근데 이게 예전에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대연정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모든 뭐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에서도 외면을 받고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도 외면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뭐를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도 파급력도 있고 진정성도 뭐 이렇게 있고 그런 거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힘이 빠지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통합도 뭐 이런 것도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하나 더 눈에 띄는 예, 거는 조정식 조정식으로. 정무특보. 그러니까 사실 조정식 정무특보는 국회의장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지금 나온다는 사람이 박지원 의원 그리고 그렇죠. 김태년 의원 정도가 이제 하마평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손들어준 거 아니냐. 지난번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될 때 그때 정성호 조정식 네. 그 두 분이 이제 불출마를 했어요. 네. 그때 당내에서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눌러 앉혔다, 주저앉혔다 두 사람을 다 교통 정리한 거다. 교통 정리했다. 음. 뭐 그래서 당시 우상호 전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도 해서 당 대표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는 개입하면 안 된다. 어허. 그런데 사실 지금 다 준용되고 있잖아요. 그때 눌러 앉았던 사람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국회의장 선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의 이 파격 인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요 얘기는 오늘 2부 정치 맛집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 표명할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주말에도 계속 불거졌어. 어떻게 하루 걸러 하루씩 새로운 의혹이 터지는 형국인데 새로 나온 것들 뭐뭐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아들의 예비군 훈련 연기 청탁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예. 이제 지금 전직 보좌관 A 씨가 이게 계속 이제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2022년 김 원내대표의 지시로 차남의 예비군 훈련 연기 문제를 병무청에 문의를 하고 또 이제 그 A 씨가 주민등록번호와 서류까지 이제 전달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의정활동과 무관한 가족의 사적 업무까지 시켜서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니 근데 아들 그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데 아들은 그걸 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들 다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왜 그걸 보좌관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김 원내대표 측 설명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이제 아들과 그 보좌관이 평소에도 좀 친했고 그냥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보좌관이 먼저 알아봐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좌관이 이번에도 해명은 알아서 한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이제 어제 나온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네. 김 원내대표 차남 원래 이제 다른 기업 채용을 추진했었는데 무산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빗썸에 이제 취업시켰다 이런 주장인데 그 가상화폐. 네, 맞습니다. 예, 플랫폼. 네, 그리고 이제 빗썸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회동한 직후에 네. 빗썸 경쟁사를 공격하라 뭐 이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김 원내대표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삼으면서 두나무를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김 원내대표는 이제 아들의 취업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독과점 문제는 특정 회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의회 그 부의장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반응은 어떤가요? 네. 당내에서 이제 처음엔 좀 지켜보자였다면 최근에는 좀 조금씩 압박의 메시지가 나오는 듯한데 네. 정청래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발언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발언이 발언이 지금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오늘 유튜브가 조금 여러분 버벅버벅 네. 말썽이 있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일부 분들이 유튜브 재생이 안 되고 있다는 항의도 주시는데요. 네. 일부 유튜브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유튜브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청래 대표 영상은 이런 거예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민께 죄송하다. 며칠 뒤에 본인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실제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 발표 직접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네. 이제 내일이 원내대책 회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내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입장 발표를 할 것이다. 오늘은 제가 이제 원내대표실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 오늘 전남 무안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 있고 또 네. 그 제주항공 일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이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이고 원내대표실은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야당과 지금 논의 중인 본회의 안건 그 상정할 안건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 일단은 그게 이제 원내대표로서 할 일이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퇴 메시지보다는 사과나 이제 해명 메시지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의 평론을 들을 텐데 그 전에 지금 유튜브로 재생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창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분들이 지금 유튜브 재생이 안 되고 있다라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아마 제대로 방송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민의힘 뭐하냐, 왜 이렇게 조용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박성훈 대변인이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네. 사퇴하라, 네. 뭐 수사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몇몇 의원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안 좋은데 지금 이게 이제 복잡한 이제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저 발언도 선택적 아니냐.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장경태 의원도 의혹인데 그러면은 왜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다가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압박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친명과 친청의 지금 갈등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불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앞에 있었던 뭐 이해운 의원 네. 뭐 장관 등 인선이 혹시 뭐 김병기 이슈 지금 눈 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내일 어떻게 할지를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버틸 수도 있다. 본인은 지금 버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원내대표직 내려놓는 그런 결정은 없을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예, 네. 기자들 사이에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전격적으로 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그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되면 지금 뭐 이미 송기현 의원이니 하마평 오르는 분들도 있고 차기 지금 1월에 그 최고위원 선거도 있고 당내 상황이 좀 복잡하게 굴러간다. 예. 자, 요 이야기 역시 오늘 정치 맛집에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국회 상임위 못 나온다는 쿠팡 김범석 의장. 쿠팡. 김범석 의장이 한 달 넘은 시점에서 사과를 냈습니다. 네, 이제 주말 사이에 사과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건 아니고 서면 사과였어요. 한 달 만에 이제 사과를 한 건데 어제 발표한 사과문에서는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가 지금 한 달 만에 이뤄진 거잖아요. 네. 요 늦은 사과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는데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근데 돌이켜보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과를 바라본 시선이 이제 곱지 않은 게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책임 회피용 사과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0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6개의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는 불출석한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김 의장은 이제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함께
이미 이제 확정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 이런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 국회 그 한국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느냐, 이 설명 누가 납득하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논란이 있는 게 쿠팡이 발표한 자체 조사 성명서, 이게 국문이랑 영문 표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문 성명서에서는 불필요한 불안감, 뭐 억울한 비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문 성명서에서는 잘못된 불안감, 잘못된 비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일고 있는 논란이 이제 과장된 논란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 논란들이 잘못된 사실을 기인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정계 인사들이 쿠팡에 대한 이제 한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레임을 이용하기 위해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쿠팡 이야기까지 오늘 월요일에 브리핑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